덩치 큰 사람이 성격까지 포악하다면 겁나서 세상을 어찌 살겠습니까? 칼 든 사람이 함부로 휘두른다면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힘이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존중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논리로 악용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픔이 많은 대한민국, 오늘 그 참혹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는 뭘까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아픔이 많은 나라니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저는 4.3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책을 소개해 주실 분 박현경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진행자 맡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너무 아픈 책들이네요. 예, 오늘이 4월 3일이라서 예. 그래서 4.3 사건 관련된 책을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가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그죠? 25,000에서 3만이라고 네. 하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숫자는 사실 온도가 없거든요. 숫자에는 온도나 감정이 없는데 흔히 우리는 25,000에서 3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000명의 생사 여부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인데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이게 해결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추모일로 지정이 된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당시 제주도민의 9분의 1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3만 명 정도라면.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희생된 거죠. 그 9분의 1이 그러면 그러니까 해방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7만여 명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포함한 숫자인가요? 그 들어온 사람들까지? 일단 4.3 사건이라고 일컬어진 7년간의 학살 예. 동안에 예. 9분의 1이 희생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7년이라는 건 54년까지니까 47년도부터요. 그러니까 뭐 해방 이후에 뭐 또 들어오고 나고 이렇게 일본에서 오신 분들까지 포함한 숫자 같습니다. 근데 그 참 군정,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는 그 제주도 전체가 이제 말하자면 적양화됐다. 네. 적화라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레드 아일랜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피로 물든 섬이 됐다는 게, 그래서 저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레드 아일랜드라는 말이 굉장히 좀 오래 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권의 원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지슬이라고 이제 영화화됐던 거를 수묵화로 그 작가가 그린 책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드리려다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한 권을 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 4월 3일 초판 발행일로 되어 있는 두 권의 책인데요. 예. 지슬과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이게 두 권입니다. 서해 문집에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슬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니, 작년에. 네. 지슬이 이제 제주 언어로, 제주 말로 감자를 감자죠.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땅에서 나온 열매라는 뜻을 담아서 한자어로는 지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영화를 못 봤는데 참 책을 보면, 지슬이란 책을 보면서 너무 이제 카페에서 읽고 있었는데요. 한 3-4번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 보기에 좀 창피할 정도로 울었는데. 책을 보면서 운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건데, 그죠? 네, 참 난감할 때가 지하철에서 읽다가 울 때랑 카페에서 울 때인데. 그래서 참 그 영화도 굉장히 감동적이겠지만 이제 이 지슬의 추천사를 이제 박재동 씨가 앞에 서문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박재동 씨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영화도 좋지만 영화는 매우 실감나는 매체지만 다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근데 책은 쉽게 다시 펼쳐볼 수 있고 또 여기저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그런 서문을 읽고 딱 보다 보니 정말 제가 멈추고 싶은 곳에서 멈춰서 울고 또 그 감정 흐름을 따라서 읽고 또 그림이 펼쳐지고 한없이 그 수묵화가 거의 눈물처럼 번지고 그 아름다운 울음이 펼쳐지면서 학살이 벌어지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감동적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책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뭐 샤넬이니 루비통이니 뭐 이제 평소 이제 저희가 말하는 명품들이 명품인 이유가 수 작업 그 장인들의 수 작업으로 만드는 작품이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네. 정말 한 땀 한 땀. 네, 근데 책은 정말 한 땀 한 땀 편집자 디자이너들이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만드는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참 이 지실이라는 책은 정말 명품 같은 책이었어요. 이제 만든 뭐 모양새도 그렇고 물성들이. 그래서 혹시나 이제 책을 서점에서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지나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지스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영화라면 인물들이 있고 카메라들이 있고 해서 쭉 돌아가면서 이제 화면이 연속이 되는데 네. 이건 지금 한 컷 한 컷을 만화가 그러니까 이제 김금숙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김금숙이란 분이 매 컷의 고도를 잡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그 만화의 보입니다. 행간, 그 뛰어넘음, 이게 너무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금숙 작가는 제가 이제 저자 소개를 보니까 한국에서 해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16년간 살면서 조각가 만화 활동을 하는데 한국 만화책을 100권 이상 프랑스에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도 그 우리나라 역사적 진실이나 이런 걸 알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지지 않는 꽃 전시회 단편 비밀을 발표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그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작가가 싶어서.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우리가 이 4.3 사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알리기 참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논쟁이 되고 하지만 외부에 이걸 알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어찌 보면 용기를 내서 네. 알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초반에 아까 저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제주 4.3 그 국가 추념일로 올해 이제 지정이 됐다고. 네. 예, 이제 그게 공식 명칭이 4.3 희생자 추념일인데요. 네. 그동안 그 4.3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 침묵을 강요를 했거든요, 국가가. 4.3 사건에서 발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쪽에 대해서 뭐 나중에 조금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다 잡아가서 고문한다거나 연좌제로 걸리거나 이제 제주 사람들이요. 폭도들의 뭐 자식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오랜 세월 네. 했죠. 그리고 뭐 이제 제주 공항에 묻혀 있던 유골들이 파헤쳐진 것도 얼마 전이고요. 그렇게 많은 유골들이 파묻혀 있는지도 몰랐고 이제 역사의 진실을 이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그 가장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제주 도민들한테 사과 성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추념일까지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 책도 지슬도 그렇지만 지금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그 허영선 시인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더 이상 이제 진실을 계속 밝히는 것을 떠나서 이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너무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그래요. 삼국시대부터 여태까지 조선 일제강점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대규모 학살을 당한 적이 없다. 이런 대규모 홀로코스트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왔다가 이제서야 제주 4.3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저만 하더라도 네.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겠죠. 4.3 폭동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고. 네,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예. 남로당 일부 잔당들의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진실을 아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네. 또 제가 성장해서 어린이 됐을 때까지도 그닥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네. 따로 뭐 역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를 일반인이라고 본다면 네. 저처럼 그냥 그렇게 4.3 폭동이라고 교육을 받고 그냥 살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네, 이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끔찍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승만 정권 그 50 단독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5월 10일 날 단독 정부 뭐 관련된 선거를 하고 남한만의 분단 국가를 이루기 위한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있었고 그걸 지지하는 미군정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반대해서 제주도민들이 특히 이제 아까 남로당 말씀하셨는데 남로당의 이제 제주도 위원회에서 봉기를 해서 무장대를 결성을 해서 한라산으로 숨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거는 뭐 무장대의 역할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익이 뭐고 좌익이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그 사이에서 뭐 밤에는 무장대가 습격하고 낮에는 토벌대 이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이제 내려보낸 그 경찰들이 네. 습격하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 양민들이 학살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 당했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 허영선 그 작가가 지은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를 이제 읽어보면 미국에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저희가 묻지 않았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했으면 그걸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 그럴 만한, 일단 저는 현실적 문제는 힘의 문제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힘이 우리가 약해서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힘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이승만 정권이 동조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정권, 이승만 정권을 뿌리로 하는 정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고 흔히 말하는 빨갱이들을 다 쓸어버린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한 게 뭐 세계적인 석학이 뭐 책에 나오지만 노엄 촘스키가 제주 4.3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이제 들면서 제주섬에서 발생한 모든 학살극과 잔학행위에 대해서 미국은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감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약자라서 그런지 이런 언급도 못 하는 거죠. 예. 이제는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당위성을 못 갖고. 네. 저는 아울러서 요 책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어찌 보면 미국의 동반자 내지는 하수인으로 월남에 가서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만 피해를 입었다고 위안부 얘기하고 4.3 사태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도 월남에 가서 말 못할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어쩌면 우리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두 우리를 다 털고 그렇네요. 네, 우리 정권이 잘못한 있네요. 것을 먼저 털고 미국이나 일본에다가도 요구를 했으면 뭐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참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거의 대학 졸업 후에 잊고 살다가 대학 때는 막 그런 거 많이 읽잖아요. 네. 근데 뭐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방송하게 이제 하면서 좀 이제 열심히 봤는데 제가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제주도 사람이었었어요. 제주 출신. 근데 그냥 되게 굉장히 밝고 호쾌한 친구였는데 이제 어떻게 4.3 얘기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그 친척들 중에 4.3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삼촌, 외삼촌. 예. 제 남자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외삼촌도 죽었고, 뭐 할머니도 어떻게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제주 4.3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이제 아까 9분의 1이 사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건 몇 사람은 다 죽었던 거예요. 그 친척들이.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친척들이 죽었으면 저 친구는 그럼 괜찮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참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거기 이제 책의 한 뒷부분 보면 실제로 겪었던 살아남은 사람들 증언들이 이제 막 나오거든요. 특히 여자나 아이들이 학대받고 죽고 아까 이제 뭐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었구나.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뭐 친구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냥 남의 일로 넘겼을까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보는 게 사실, 내 친구가 뭐 삼촌이, 고향이 제주도인데 삼촌이 4.3 때 죽었다더라. 사실 그 자체,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어떤 걸 우리한테 울림을 주지 않는데, 울림을 받을 만한 종을 내 마음속에 안 갖게 된 거예요. 제가 봐선. 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네. 사춘기일 때 이런 학살이나 이런 비극에 대한 종을 하나씩 심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네. 교육이. 전혀 무지했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종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런 게 와서 두들겨도 소리가 안 나요. 네, 종이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달아줘야 되는데. 뭐 빨갱이들이 폭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한 줄로 나오는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동안이 요즘 교과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 방송을 계기로 저도 요즘 교과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네, 그 한국사 교과서가 또 요즘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아울러서 이게 또 굉장히 끔찍한 게 뭐냐면 대신 죽이는 것도 있었어요. 인원이 안 맞으면. 네. 그러니까 대살이라고 하는데 네. 식구를 지어보고 네. 한 명이 비면 뭐 하러 간 거 아니냐. 무슨 뭐 나머지 식구를 대신 죽인다든지. 네. 그 이성목 시인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한동안 이제 제주도에 오래 살았었죠. 지금은 이제 뭐 딴 데 있지만 그 이성목 시인의 시집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할머니가 장애 있는 할머니가 계속 감자를 쉬어요. 네. 감자 개수를. 네. 알고 보니까 낮에 와서 경찰이 감자 개수를 쉬고 갑니다. 네. 할머니네 집에 감자 개수가 50개였는데 다음날 왔을 때 45개면 5개 어디 갔냐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죽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네. 그래서 아마 이 할머니가 뭐 아들이 죽었거나 누가 죽었거나 그래서 그 감자 개수 때문에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자를 쉬는 그런 시가 있어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 정신적 후유 장애가 지금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 많진 않지만 그 제주 4.3을 겪은 사람들 중에 정신적 후유 장애 이외에 그 육체적 후유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요. 그 정책 트라우마나 그 피해 의식은 어떻게 뭐 보상이 안 되겠죠. 어떤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상 체계로는 더더군다나. 뭐. 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가족이 다 살해당하고 이런 걸 봤던 사람들이 그 기억을 일생 동안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섬과 육지의 차이긴 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없고 사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근데 전쟁보다 더한 거를 겪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주 4.3을 이제 뭐 오늘 4월 3일 이래서라기도 그렇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지슬이라는 영화는 그 선댄스 영화제 최고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원작이고 이 김금숙 작가가 이제 수묵화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아무 대사 없이 이 그림만으로 프랑스에 벌써 수출 계약이 됐대요. 책이. 뛰어난 그림책. 그림만 봐도 그러네요. 네, 그림이 아주 시원시원하면서도 동양적인 그 수묵화를 활용을 해서요.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먹먹함을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러고 살죠? 대한민국은? 그러게요. 정말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살았고 여전히 왜 이러고 사는지 이런 걸 왜 정리를 못하고 이러고 사는지 이런 말하면 저더러 빨갱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해서 빨갱이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빨갱이가 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빨갱이란 말 안 쓰고 다른 말로 쓰지 않나요? 종북주의자라든지. 제가 말한 빨갱이랑 종북의 색깔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생맹이라서 빨간색의 미묘함을 구분할 줄 몰라요. 바보들이거든요. 빨갱이는 좀 섹시한 사람은 빨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빙고. 네. 그리고 뇌도 섹시하고, 생각도 섹시하고. 새로운 해석이네. 그거 괜찮다. 종북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생맹이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고. 네.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는 섹시한 거다. 그렇죠. 섹시한 것도 굉장히 감각이 이렇게 예민해야지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괜찮네요, 그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저도 섹시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제주 4.3 사건 책 관련 책을 읽고 뭐 이제 지슬 이런 것도 읽고 하면 이제 요번에 생각한 게 과연 이런 책을 읽고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책을 읽으면 당연히 뭔가 행동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힘든 것 같아요. 아예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그렇죠. 그걸 잘못된 교육을 받은 예, 사람들. 예,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면 위에 이제 뭐 소수 지배 계급이나 뭐 이제 주도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억누르겠죠. 근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떠들어본 사람들, 들춰본 사람들은 도저히 그 울분을 그리고 분노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자라나는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이제 이런 책을 좀 가까이 봤으면 좋겠고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는 어투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이랬단다 저랬단다 이런 말투도 가끔 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한 책이라기보다 학생들이 너무 이걸 모를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쉽고 그 유려한 시인이 썼기 때문에 유려한 문체로 이제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네. 올해, 4.3 평화문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4.3 평화문학상 올해 당선작이 있거든요, 시. 네. 길지 않은 시인데,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북촌리의 봄, 박은영. 한 여인의 젖을 아이가 빨고 있었다. 말 못하는 어린 것의 울음이 서모에서 부는 바람소리 같았다. 핏덩이를 등에 업은 어미의 자장가가 들리는 듯한데 전몸살을 앓던 아침 붉은 비린내가 퉁퉁 불어 마을을 떠돌아다녔다. 새들이 총소리를 물고 둥지로 날아갔다. 소란스런 포란의 방향 꽃을 내준 가지가 동쪽으로 기울었다. 그것은 서쪽에서 해가 뜰 일. 소모에서 부는 바람소리가 말 못하는 어린 것의 울음 같았다. 뚝뚝 지는 목숨들 사이 아이는 나오지 않는 젖을 한사코 빨아대고 있었다. 어미를 살려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그 힘으로 동백꽃이 피고 젖 먹던 힘을 다해 봄이 오고 있었다. 네. 와. 어미를 살려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아이가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그 힘으로 동백꽃이 피고 봄이 오고 있었다. 그림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딱 들어오네요. 제가. 네. 그 아이가 이제 환갑을 넘긴 네. 노인이 돼 있겠죠. 네. 그 현기영 소설가가 그 순이삼촌이라는 책을 써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고문당하고 한동안 이제 그 불원소적으로 지정됐었는데 그 이제 순이삼촌이 그렇게 지금 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때 당시에 그런 학살 경험을 하고 살아남은 할머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친척 뭐 주변 분들을 삼촌이라고 부른대요. 할머니 뭐 여자 남자 상관없이. 근데 그 책을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한 소설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문당하고 이제 당분간 또 침묵된 거죠. 참 이걸 고문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숨길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지배계층 그 당시에 명령을 내린 그 명령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숨기려고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걸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 연좌죄를 걸고 고문하고 하는 것까지는 정말 잔인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요즘에 고문 같은 관련된 영상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를 보면 그 제주도민들이 고문 당했던 그거를 이제 실제로 증언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눈을 뜨고 읽을 수가 없어서 막 건너뛰게 되는데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고문을 할 수 있나? 이런 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고문들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뭐 연좌제도 걸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를 발설하는 사람들도 이제 고문하고. 저는 머릿수 안 맞으면 대신 한 명 죽였다는 얘기를 거기서 너무 놀래서 네. 적이었다 하더라도 정말 전투 중이었다 하더라도 포로한테도 인권이 있고 제네바 협정이 있는 건데 네. 한국 사람이라서 더 한 건지 좀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랑 조금 다른 관점의 지슬이 제가 읽으면서 감동적이었지만 제주도 분들이 보기에 조금 괜찮을까 싶었던 제가만 제주도 사람이라면 이제 여기 이 지슬은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이제 영화화되고 그렸어요 책을. 그래서 토벌대 이제 양민을 학살했던 토벌대에도 굉장히 그 밑에 병사들, 졸병들은 위의 부름 때문에 왔지만 과연 저 사람들 폭도들인가 막 의문하면서 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만 마음의 가책을 받고 뭐 도민들을 좀 도와주기도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양쪽을 다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뭐 매도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이분법적인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제주도 분들은 이 책을 보면 그게 용납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감동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그거에 반해서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는 토벌 때만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장대 그 당시에 이제 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이제 무장대들도 서북 청년단들이 있었죠. 네, 서북 청년단은 이제 그 우익 쪽이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공평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네, 이제 보여주는 거 객관적으로. 근데 지슬은 조금 휴머니즘적으로 좀 치우쳐 있지 않나. 물론 감동은 100배였습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끝나고 다 훈장도 받고 국립묘지도 가고 그랬다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제주도에서 죽은 양민들은 아직도 뭐 요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묘비가 다 백비로 이름도 없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비란 말도 또 슬프네요. 네.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 없는 사연들.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허영선 네. 노란색 위는 흰색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슬 제주 4.3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오멸 원작 김금숙 그림 사회문집에서 나오는데요. 두 권 다 오늘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날짜도 아주 딱 맞고요.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데 사진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료들이 들어있네요. 네,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는 강요배 그 제주 출신의 화백이 그림을 또 사파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네. 감동이 또 있습니다. 네, 펜화 같이 이렇게 아주 네. 세밀화가 들어있네요. 그 뒤에 또 흙노래라는 그림은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흙에 파묻혀서 얼굴만 내놓고 있는 그림인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꼭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의 적절한 소개 제주 4.3을 묻는 나에게 그리고 지슬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만 명 정도의 목숨을 빼앗아간 참혹의 역사. 우리는 지금 담담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 외면하고 살았다는 변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도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해야 비극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